우리 박병장 이사님 왜냐면 주식부터 돈을 벌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오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예. 자, 오늘은 하이닉스가 좀 달릴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궁금하네요. 네, 오늘 뭐 예. 10%는 그냥 무조건 가지 않을까? 하이닉스 10%는 무조건 오늘 첫 거래가 그 앞으로의 그 예. 스프레드를 결정할 거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예. 오늘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 무조건 간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래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상승 쪽으로 보는데 네. 저도 상승 쪽으로 봅니다. 근데 폭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게 10%, 11% 찍었다가 뭐 한 7, 8% 떨어질 수는 있지. 근데 무조건 기세는 10% 이상 간다. 두 자릿수 이상 한번 먼저 찍먹은 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요? 아, 이유는 일단 저 미국에서 네. 한 13% 올랐습니다. 13% 예. 갔잖아요. 예. 그럼 이제 안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비싼데 예. 13까지 갔으면 총 한 15 내지 17 정도 벌어졌다고 보고 15% 벌어졌습니다. 아 15%. 예. 네, 그럼 이제 그렇게까지 벌어질 이유가 없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제 잠깐 달리는 수요. 그리고 이제 달릴 때 야 씨 뭐야 지금까지 떨어진 것도 있는데 빨리 지금 붙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잠깐 오전에 예. 막 좀 포모 플러스 뭐 좀 달리는 뭐 이런 것들이 붙으면 심리가 좀 붙으면서 일단 두 자릿수를 먼저 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겠죠. 맞나? 아닌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조금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일단 두 자리까지 무조건 간다. 심리 파악입니다. 거의 이거. 심리학자가 네. 됐습니다. 자, 일단 3분 남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아침에 시작할 때 생각보다 약했죠. 결국 그냥 약하잖아요. 아,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갖는 공감의 군중의 심리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가? NST의 거래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위쪽으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저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15% 정도의 괴리가 생겼는데 그것은 다른 종목들도 그랬습니다. TSMC도 지금 현재도 15% 정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미국 쪽에 더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른다라는 거는 너무 단순한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보다는 지난주 금요일 날 세로온이 좀 있었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좋은데 SK하이닉스 마이너스에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가 좀 됐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반작용에 의한 오늘 상승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상장해 놓으면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옵션 거래가 되고요. 오늘부터는 그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레버리지 상품들이 네.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들이 상장돼서 거래가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파생 상품의 수급이 좀 들어오겠죠 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상장은 아니지만 이건 이제 발행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발행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 15% 오케이. 그런데 ADR이 더 오르면 그만큼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공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시장 내부에 지금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만 이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부적인 수급 ADR 상장 때문에 수급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뭘 갖고 얘기했어요? 가치 갖고 얘기했잖아요. 네. 실적 네네. 갖고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은 실적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실적을 가지고 논할 건데 지금은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더 강하니 미국에서 SK 하이닉스의 ADR의 수급으로 인한 가격 등락 이것에 연동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좀 애매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하려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위쪽을 보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좀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뚜껑 열어본다는 게 우리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네. 미국에서 얼마큼 더 들어올까를 네,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자 애매하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나요? 네. 이제 네? 우리 시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보합이네요. 어? 현재 보합 정도로 아닌데 거래가 그러면 안 되는데. 보합이면 안 되는데 무슨 현재 보합으로 말씀이시죠? 정도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은 이런데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이 지금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를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뭐냐면은 지금 ADR 상장하고 나서
지금 이게 제일 이제 화두니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ADR 상장하고 나서 그 미국이 만약에 더 여기서 더 간다, 한 10%더 간다. 그러면 우리 본주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따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여기서 10%를 더 갈지 20%를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뭐 또 거기도 상장하고 나서 급등했으니 네. 매물이 나올지 이거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며칠 구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ADR이 네. 우리 장은 우리 본주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지네대로 따로 움직이는 그렇죠.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시장은 그 수급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 내부적인 가치를 보고서 이번 실적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수급에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방향을 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즉 마이너스가 나타나서 이제부터 고점 찍고 내려간다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수급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감탄사를 아니 뭐 연달아. 아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1% 넘게 빠지려고? 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왜? 그 사람들 심리 빠질 건 뭐 심리가 있어? 수급이죠. 수급이 안 좋나? 예? 희한하네. 왜? 왜 근데 빠져? 뭐 굳이 따져 보자면 뭐 지난 밤 사이에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 오늘 선물 시장 열렸을 때 유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럴 때 핑계로 이제 댈 수는 있는데. 이럴 때 핑계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주말에 공습이 있었다. 네. 그래서 유가가 올랐다. 아.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준이 4.5% 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세다. 그러니까 패시브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애들도 매도를 맞는다. 뭐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핑계를 댈 건데 분명히 만약에 오늘 하락을 하면은 네. 그런 핑계를 댈 건데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수급은요. 이게 요번에 ADR 상장 전에 사서 상장한 팔겠다라는 돈이 많았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갔잖아요. 네. 그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했잖아요. 네. 그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ADR이 매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더 못 올라가고 만약에 네. 매도가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다 세론하고 이제 그 효과는 이벤트 끝났다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 수급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벤트를 보고 산 사람은 팔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처음에 주식을 살 때 내가 이번 이벤트만 보고 살 거야 그러면 딱 거기서 멈춰야지. 거기서 또 다른 자기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네. 네, 그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래를 하지만 원래 이 이벤트 상관없이 SK 하이닉스의 이번 2분기 실적과 그리고 향후 실적, 멀티플 이런 거 보고서 하신 분들은 그냥 두세요. 그냥 두고 보시면 되는 거죠. 최근에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프로님의 반응처럼 좀 확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네. 라는 섭섭함과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건 뭐 또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또. 왜냐면 아침에는요 매물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요 아침에 제가 볼 때는 아침에 9시 전에 나오는 거는 저런 것 같아요. 미수금에 의한 반대 매매 네. 또는 그날 담보 부족 걸린 것에 대해서 증거금을 아침에 넣어야 되거든요. 네. 내가 뭐 1억을 투자하는데 뭐 증권사에 다 전화를 합니다. 오늘 1,000만 원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넣으면 1,000만 원씩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네. 또는 이제 그걸 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10%확 뜨면 그러면 장중에 밀려봤자 거기 아까 정보는 기대처럼 그렇죠. 네. 그러겠는데 아침에 좀 약하게 시작을 하니까 조금 실망스러운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지는 좀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도 좀 답답하시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래도 이 납득이 안 됩니다. 한번 납득을 굳이 시장이 나를 시켜야 될 일은 없지만, 네. 예. 와, 저는 이유를 된다면은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투톱과 반도체에 대한 심리가 약화됐어요. 기본적으로 약화됐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때 세게 못 올라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좀 약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스닥의 그 바이오 두 종목이 하한가 갔죠. 네. HLB 나름 네. 시가총액도 꽤 있는 네. HLB과 펩트론이 하한가 갔어요. 그런데 코스닥에 있는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안 빠졌어요.
다 플러스에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같았으면 다 때려 맞았을 거예요. 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기 에너지 인프라 네. 변압기나 그리고 자동차가 꽤 떴어요. 자동차가 꽤 뜬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은 일정 부분은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의 힘으로 샀다면 저기를, 근데 지금은 좀 빠져나가서 한 70에 60의 힘으로 사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약해진 상황에 있었는데 특히 SK 하이닉스는 ADR 상장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그 수급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장이 끝났잖아요. 네. 그 이제 이벤트가 끝났잖아요. 그 이벤트의 소멸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는 그냥 추세적인 건 아니고 단기적인 거다라고는 네.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벤트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야 그러면 이벤트 때 난 여기서 10% 상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상승 못했네. 그럼 기다리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전문 투자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냥 자기 룰대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중요하고 여러분 관심 있으시니까 설명을 드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 좀 갔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해외 시장은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S&P 500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가 0.5% 남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이게 S&P 500 지수가 그래요?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0.5% 남았습니다. 0.5% 남았다는 거는 이번 실적 시즌에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이거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이란의 상호 공수비 계속 나타나면서 유가가 74달러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8%까지 올랐어요. 지금 우리는 SK 하이닉스, ADR, 반도체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8%예요. 유가 다시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지표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정도가 이제 두 번째인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면서 마이크론 빠졌어요. 이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수급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얘를 팔고 일로 가는 거. 이건 당연히 그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동종 업종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얘가 훨씬 더 고평가이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4% 올랐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 8% 올랐어요. 엔비디아가요.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냐면요. 애플이 뜬금없이 한 8% 이상 올랐었죠. 네. 2주 전인가 그랬죠. 네. 테슬라가 10% 올랐어요. 뜬금없이. 지난주에는 엔비디아가 8% 이상 올랐어요. 얘네들이 그렇게 힘을 못 쓰고 있다가 헤매고 있다가 얘들이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시총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주에 8%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른 거예요. 그러면 얘가 8% 오르는 동안 다른 어느 쪽은 한쪽은 분명히 좀 안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 수급이 좀 있다라는 거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보면 야, 이제 일방향으로 뛰는 데서는 살짝 변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참 다행스러운 게 일방향으로 만약에 마이크론, 샌디스크로 막 달리다가 중간에 애플도 한번 갔다가 엔비디아도 갔다가 뭐 메타도 갔다가 이런 애들이 쟁쟁한 애들이 있으니까 시장이 되게 탄탄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다른 쪽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만한 데가 없네. 그리고 시총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은 시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견조한데 우리 시장은 지난 한 주 동안 7.5% 빠졌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동성만 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주에 7.5% 빠졌고요. 그 전주에는 거의 4% 하락을 했고 그 전주도 하락, 3주 연속 하락했어요. 3주 연속 하락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주중 변동수도 엄청납니다. 지난주에는 주중 변동수 15%였고요. 지난주에도 16% 정도 했습니다. 주중 변동성이. 네. 굉장히 큰 변동성을 주면서 결국은 변동성을 주지만 받아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래꼬리는 달리긴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밀렸다라는 얘기는 우리 시장이 밀리면 그냥 답은 하나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밀렸다는 얘기예요.
다른 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이게 코스피의 일봉 지수입니다. 일봉 지수인데 우리는 계속 변동성 줬어. 그러나 갈 거야 그랬지만 고점 대비 이게 21% 하락한 겁니다. 이게 지난주 목요일 날 저점이 7,060인가 그랬어요. 7,000을 위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이제 매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네. 저는 이제 여기 7,400개고 7,000이면 매수라고 표현을 드렸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반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이닉스가 살릴 거야, 삼성전자가 다시 오를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힘이 약해졌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디 또 다른 방송에서 뭐 방송에서 저거 부정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약화된 겁니다. 약화된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또 훨씬 더 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약간 반등을 좀 줬어요. 근데 이 금요일날 반등은 약간 좀 달라졌어요. 힘이 조금 세졌어요. 저쪽은 조금 약해지고 네. 이쪽은 조금 세지는 그 정도의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상황이었어요. 파란 게 60개 종목 중에 하이닉스. 되게 또 어색하죠. 퍼센트 올랐네. HD 현대중공, KTNG, 뭐 S오일, 뭐 KT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건 코스닥이거든요. 네. HL백이 하한가고요. 펩토론이 하한가였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것도 좀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설명드린 걸 쭉 이렇게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애플이 뜬금없이 막 강하게 한 10% 오르더니 테슬라도 한 10% 오르더니 지난주에는 엔비디아가 8%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이 좀 바뀌는 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바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실적 발표 시즌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우리나라를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가 22일 있는 이렇게 슬래시라고 쳐놓은 거는 그 한 주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동성을 줬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7%였고요. 이게 지지난주는 또 변동수 15%를 줬는데 마이너스 3.8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6%나 변동성을 줬는데 종가가 마이너스 7.5였어요. 어영부영 막 힘들다 하면서 내려온 게 7월 달 한 10일 동안 이제 7월 10일까지 그러니까 10거일에는 아니죠. 11.8% 빠졌고요. 6월 고점 대비는 20% 하락을 했어요. 이미 지수가 20% 하락했어요. 지수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일 지수가 요번에 이게 지금 올라와서 20%고요. 7,000포인트 그 저점에서 만약에 있으면 이게 20몇 %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25, 뭐 30% 많이 간다. 이 30% 아래는 그냥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대세하락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시장이 대세하락으로 내려가는데 계속 실적 좋다고 그것만 갖고 갈 거예요? 안 그렇다니까요,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요. 시장을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수급의 변화가 생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있지만 아주 강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여기서 돌아서고 분위기가 바뀌면 그땐 또 세게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상황이 왜 그런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고점 똑같이 6월 고점 대비 31%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요, 이 코스피의 얘가 월봉입니다. 2020년 월봉 맞죠? 1, 2, 3, 4, 5. 예, 월봉 맞죠? 네. 이게 6월이에요. 6월에 이런 일을 벌어지고 보합이 끝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7월은 지금 2주뿐이 안 지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7월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우리가 계속 흥분해서 발렸던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서 꺾이지 않을 거야. 다시 기회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은 왜 그러냐면요. 이 하락을 할 때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나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폭에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는 이제 하향 전환인데 하락으로 수세 전환인데 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얘는 코스닥 지수 그냥 이거 보여주면서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코스닥 월봉이거든요. 코스닥의 지금 지수는요. 맨날 제가 작년에 5월 시작했을 때 가격에 쯤에 왔습니다. 그래서 7천 요 근처에서는 뭐 진짜 이 밑으로 빠지는 거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지만 길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 지수가 언제 지수인지. 2017년도 지수예요. 10년 전 지수입니다. 10년 전 지수. 코스닥은. 네. 그래서 이건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아니고 안정화 정책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코스닥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코스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반기 내내 달려온 건 뭡니까? 코스닥은 안 돼. 소형주는 안 돼. 코스닥 신용 다 털고 신용 통과해서 손실을 메워야 되니까 레버리지 가서 대형주로만 사야 돼. 저도 계속 대형주만 되는 장입니다. 중소형주는 안 됩니다. 저희 구독 서비스도 중소형주 종목들 제가 고르고 있는데 차마 올리질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반기에 왔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고 또 지금 요거 설명드리면 지금 거 볼게요. 다시 지금 SK하이닉스 2%인데요. 글쎄요. 요거 이제 SK하이닉스 관심이 많으시니까 SK하이닉스와 그리고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과 광로중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ADR이 12.7% 올랐고요. 발행가가 149달러였죠. 굉장히 우리가 환호했고요. 시초가 170대에서 고가 177달러였고요. 저가는 166달러에서 종가 168달러로 끝났습니다. 168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약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종가가 220만 원 근처였기 때문에 한 15%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근데 이 갭이 다른 ADR 상장했던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도 그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추정하면서 ADR이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아마도 움직이다가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ADR이 주가 아니잖아요. 홍주는 한국에 있죠. 예, 우리 거기는 2.5%뿐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이 움직이면서 ADR이 따라다닐 거예요. 앞으로는. 그 갭은 두면서 따라다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ADR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올라주면 우리가 올랐다 이것만 맨날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에서는 내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정도에 아마 옵션 거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들은요 옵션 거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뭐 SKHX, SKHU 뭐 이런 SKHL 이렇게 이름이 호명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레버리지 ETF들도 있어요. 이거하고 요 세 가지인가가 레버리지 ETF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제 얼마큼 들어오는지 이제 관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지금은 단기적인 수급적은 이런 상황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방향성을 볼 때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처럼 그냥 나와서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 급으로 따지면 하급이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애널리스트가 더 높은 이제 수준이고요. 제일 높은 수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업의 그렇죠.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제일 높은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신뢰성을 따진다면요. 근데 그 신뢰성을 얘기를 해볼 때 이제 이런 언급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광로종 대표는 2027년이 메모리 시장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공급 부족의 해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약간 애매한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의심스러운 얘기를 좀 한 게 뭐냐면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7년에 정점을 찍은 뒤 2030년 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근데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뒤를 계속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027년에 정점을 찍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7년에는 50% 부족했으면 그 다음에 40%, 30%, 20%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 말이죠. 네. 주가는 그러면 좀 찍는다니까요. 이 주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보다 최태원 회장의 인터뷰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말 내내요. 이제 반도체 많이 갖고 계시니까요. 네. AI 거품론에 대해서 일부 주가의 과열은 인정된다. 이런 표현도 좀 썼어요. 그렇지만 AI 기술 성장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메모리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나 자체 LLM, 로봇, 헬스케어 등 AI 생태계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다. 중요한 말을 몇 가지 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로봇 추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KB 캐시 한참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역량으로 메모리 수요가 과거 기기 판매량 한계를 벗어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기기 판매량 한계를 벗어나서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크릿을 벗어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 5년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릴 것이고
늘릴 것이지만 고객은 현재보다 5배에서 6배 정도 더 많은 공급을 요구하고 있어서 여전히 물량 부족하다.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안정화되면 요즘 등락이 굉장히 심한데 미국에 ADR 추가 발행 검토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도 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액면분할 요청이 만약에 있으면 지금은 얘기 보고를 못 받았는데 검토를 하고 있다. 요 얘기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메모리 제조만이 아닌 서비스형 메모리를 도입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서비스형 메모리형 그래서 되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저도 자료 찾아보고 쭉 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메모리를 왕창 사다가 하면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메모리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하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임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임대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형 메모리를 좀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내 신규 메모리 생산 기술은 이제 생산 실험 검토 중이다. 요 정도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쭉 되게 메모리 부족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근데 중간 중간에 어떤 얘기들을 좀 하냐면은 뭐 주가가 과열하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다. 또는 생산 능력을 2배로 계속 늘릴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의심스럽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좋게 볼 거고 네. 또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 시각도 있잖아요. 보면은 똑같은 상황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안 좋은 쪽을 좀 짚어내면서 얘기를 좀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요걸 이제 반도체를 끝낼게요. 이게 제일 시장에서 지금 이제 핵심이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았어. 이제 계속해서 부족하고, 근데 부족한 걸 조금씩 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2030년까지 부족할 거야. 추론과 에이전틱으로 하고 또 피지컬로 가기 때문에 계속 부족할 거야라는 걸 이제 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언해줬고, 그래서 증설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경기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만 경제일보의 자료를 가지고 블룸버그발 보도입니다. 메모리 3사의 상반기 주가 급등후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 좋은 거는 알았어. 근데 계속 실적 언제까지 좋을 거야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와 중국 업체의 공격적 증설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은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거라서 업계 해법은 소위 장기 공급 계약인 LTA로 보자는 거예요. 마이크론의 공개 LTA 구조는 계약 기간 5년, 선급금 지급, 현재 시세를 상한으로 하고 대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하한도 설정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보도 보셨겠지만 SK 하이닉스는 상한도 안 정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크론보다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도가 이렇게 좋은 조건일 것이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LTA가 업계에서는 매출의 50% 정도 이상이라면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있지만 이게 뭐 전체 일부다 그러면은 그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50% 이상인지 만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만기가 한 군데 물리면 거기가 끝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건 3년, 어떤 건 5년, 어떤 건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제 시장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LTA의 비중과 계약 구조 그리고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지에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상당히 지금. 그래서 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영업이익인데 지금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한 110조에서 120조 보잖아요. 똑같이 봐놓고 한 군데는 왜 목표 주가 향하고 한 군데는 높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 시적이 이제 나와 있어 알았어요. 그 시적은 알았는데 그 시적이 언제까지 계속 그 정도로 계속 갈 거냐를 나는 확인하고 싶어 해. 네. 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지금 이 반도체 쪽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 너무 오래 했네요. 삼성전자 지금 보합이고 아까보다 조금 돌고 있습니다. 보합이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7, 스퀘어가 마이너스 1.9 정도 되고 있고요. 다른 쪽에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왜 확정은 안 되고 있는데 중국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뿐이 아니고 상용차를 아예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 뉴스를 제가 몇 차례나 전해드렸는데 네. 지금 여기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7월 15일 날 표결을 한다고 하네요. 미국 시간으로. 중국 자동차의 미국 판매 금지 법안을 상원에서 표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전체 의회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왜 보면 상임위원회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표결을 한다는 거. 이거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계속해서 한두 명이 하다가 표결한다 그러다가 계속 그러거든요. 이거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 사실상 금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유는 뭘로 될까요? 뭐 안보 국가 안보 문제인데 국가 안보 문제도 일리는 있어요. 들어보면. 왜냐하면 지금 차들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차들의 소프트웨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차 그렇잖아요. 집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차가 네. 뭘 어딜 갔다 왔고 뭘 했고 또는 지금 시동 거는 거 뭐 제어 공조 전부 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점차로 발전되는 소지 피지컬 AI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중국차 그런 거 다 장착되어 있는 중국차, 그러니까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운영 체계 이거 장착되어 있는 거 미국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전부터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한번 이렇게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쪽도 오늘 한번 조금 움직임이 어떤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주 세게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네. 한번 나왔다가 또 말다가 나왔다가 말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군요.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에서는 계속 이 요구 사항이 있는 거고 네. 있는 거고요. 근데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는 것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쭉 찾아본다고 팔로우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의 기업들이나 중국의 정치인들이 맨 위에는 싸우지만 그 아래에는 어마어마한 로비를 하면서 서로 이해관계 엄청나게 엮여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 테슬라도 그럼 미국 못 가나? 원래 미국 안 갑니다. 원래 미국 안 가고 뭐 네네. 우리나라 뭐 유럽 가긴 할 텐데. 네. 근데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아예 못 가나? 이제 이제 만약에- 법으로 받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네. 테슬라인데. 네. 그건 이제 테슬라에 로비해가지고 또 다른 규정을 만들겠죠. 그럼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정도 됐는데 네. 뭐 오늘 뭐 저는 이렇게 뉴스 전해드리고 그런데 하이너스 마이너스는 것 때문에 분위기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빼면 아까도 딱 보여주신 거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훨씬 많아 보이긴 예, 하네요. 지금 하면 굉장히긴 오른 하지만. 영화 훨씬 많고요. 네. 특히 지금 오늘 코스닥도 오늘 되게 좋아요. 코스닥. 예, 오늘 되게 좋습니다. 코스닥 보면 삼전 닉스 빠지면 대체로 코스닥은 좋더라고요. 네,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를 저점 찍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나마 그래도 연속성을 주면서 좀 올라오면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일단 올라와야지만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시겠어요? 올라와야 저점을 다시 한 번만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아까 있어요? 코스닥 그냥 차트 한번 네네. 봐볼게요. 그때도 2차 전지 관련된 거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 저점으로 볼 수 없다. 뭐 어떻게 해야지 저점을 볼 수 있다. 이 설명을 그때 해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업종 차트가 어렵네요. 예. 계속 떨어질 때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저점 확인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 확인을 얘기할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네. 만약에 이거를 시간 없지만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저점 확인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사면은 어마어마하게 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게 저점이라고 생각했어. 오 양봉 주면서 네. 올라가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저점이라고 샀으면 또 물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추세잖아요. 네. 이게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반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터닝을 하는 게 확인이에요. 그래서 자꾸 무릎에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지만 확인을 하는 거지. 이게 나오려면 일단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저점이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네. 올랐다가 그 다음에 다시 꺾어 가야지 뭐 확인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네. 특히 지수는 더 그래요. 지수는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도 몇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또 공습 엄청 했는데 지표는 움직였는데 지수는 별로 안 움직였어요. 지수는 주가는 별로 영향 안 받았다고요. 참 신기하죠. 이제 또 이것도 공습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워낙 1,500원 아래로 살짝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요거 저 금요일에 약간 제가 걱정을 했는데 뭐냐면 이 이유가 왜 다른 게 있을까 봐 걱정을 좀 한 건데요. 이 이유는 뭐 그동안에 나와 있는 거죠. SK 하이닉스에서 ADR 상장으로 들어오는 돈에 환해지를 먼저 했겠죠. 만약에 1,506원에 했으면은 지금 1,500원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잘한 거죠. 네. 하는 거죠. 환해지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매도를 내가 얼마에 할 거라는 걸 미리 매도해 놓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지금 떨어뜨리고 있을 거라고 바클레이즈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자금들이 얼마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제 원화 강세가 얼마큼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16일 날 금통위 하는데 금리 인상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3년 6개월 만에 지금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번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뭐 충격을 크게 받겠다까지는 전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방을 막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악재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 악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일까지의 메모리 수출 데이터 이런 거 보면 또 엄청 좋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은 수급만 우리 맨날 ADR만 얘기하는데 그냥 실적으로 보자고요. 이제 그쪽은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수출 금액이 전년비는 당연히 높으니까 빼고요. 전월비를 볼게요. 수출 금액이 10일 동안 29% 늘었고요. 그리고 수출 단가도 디램은 16%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램은 엄청나게 지금 더 전년비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서 더 오른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낸드는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월 비해서는요. 그리고 6번 수는 이거 공 기자님이 아까 잠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참 지금은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쪽 업계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시장에서는 맨날 저평가 정평가 맨날 얘기하니까 반도체 이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정말 꽤 오랫동안 시장에서 논의될 얘기입니다. 지금 맨 위에만 우리만 써놨는데요.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 전력이 10기가와트인데 그중 3기가와트는 LNG 발전소에 구축한다. 요거잖아요. 근데 이걸 더 빨리 한다 그러죠. 네. 지금 아까 제가 어디다 써왔나요? 여기 2031년 빨간글씨로 제가 썼어요. 네. 가동 목표인데 2029년 10월로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어쩌면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공급 빨리 늘어날까? 예, 예, 이런 거는 당연히 반도체 수급이 좀 약해지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런데 아무튼 더 빨리 구축한다고 하죠. 그리고 뭐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뭐 우리 맨날 본 거고. 그런데 대형 가스터빈 이거 지금 LNG 발전소에 가스터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이 기자님 갔다 오시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저희 여기였네? 권 팀장님이 다녀오셨고. 대형 가스터빈 공급사는 1위가 지버노바입니다. 네. 이 지버노바 차트라고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 어떤지는 못 봤습니다. 요즘에는요. 지멘스 에너지, 미쓰비시 온업, 두산 엘리베이티 요 정도예요. 이게 지금 발주부터 공급까지 한 5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신규 주문 양이 88에서 100기가와트라고 하는데 생산 능력은 지버노바가 20기가와트, 지멘스가 15기가와트, 미쓰비시 12기가와트, 두에빌 3기가와트에서 얘 반 조금 넘어요. 턱없이 부족한. 완전히 턱도 없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데이터센터 못 짓는다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하냐면 그래서 증설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 증설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계속 드니까. 네. 그래서 증설도 못하면 증설하긴 하지만 하면서도 못 쫓아가는 상황이에요. 이쪽은. 이 지번호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요. 2030년까지 생산 가능량이 10기가와트뿐이 안 남았대요. 지금 새로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AI의 성장 과정에서. 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성장성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빨리빨리 왕창 줘갖고 빨리빨리 많이 해가지고 이익이 막 늘어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 짓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즉 국가 주도의 정책 산업이에요. 이 정책 산업이 어떻게 따라 주가 많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 했네요. 네. 오픈 AI하고 애플 싸우는 건 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냥 지금 한번 시세 좀 보면서 정리 좀 오늘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저 오픈 AI 샘 얼트먼 엄청 씹어제끼더라고요. 네, 네. 둘이 엄청 싸웁니다. 되게 유치하게 워딩이 유치하긴 한데, 근데 화가 날 만은 하죠. 날 만하죠. 저것도 근데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오픈 AI에서 디바이스 안 만들고 왔습니까? 저는 우리가 왜 피지컬 AI 그러면은 뭔 맨날 생각해요? 맨날 로봇이래. 네. 그리고 맨날 자율주행. 네. 우리가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디바이스 이거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앞으로 몇 년 후에도 네. 스마트폰용 여기서 뭘 할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통화하고 연락하고 메시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른 디바이스가 나오지 않을까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손에 들지 않아도 예, 돼. 예, 예. 지금 번거롭잖아요, 여름에는. 네. 예. 그런 디바이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디바이스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그걸 오픈 AI나 다른 쪽에서 분명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 그게 이제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이제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약간 이제 위기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저렇게 되는 건데 그 디바이스에 디자인했고 디바이스를 만든 사람들을 빼가고 물건을 빼갔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와서도 지금까지도 삼성전자는 강보합으로 조금 바뀌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7 아까보다는 조금씩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요 정도 되면은 플러스 올라설 수 있어요. 요 정도 되면요. 근데 아침에 1%는 의미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장중이 뭐 5%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건 의미가 없고 다만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세면 난 뭐 팔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네. 그걸 좀 기대를 했는데 그 정도 아니라는 건데 그건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수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급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급 아니면 차트 보기 조금 어렵다. 이 차트 아무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매매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년 3년 된 것 같은데 그 책 보셔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건 이제 클래식이 됐죠 이제. 예, 그런 거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 보시면 네, 되겠죠?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 여름에 어디 가실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와, 전 처음 봤습니다 올해. 전남 광주 관광 플랫폼 JG 투어라고 있군요. JG 투어가 앱이군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라남도에 뭐 숙박 할인, 뭐 빅 이벤트 같은 것도 있어서 숙박비에 따라서 뭐 최대 1인당 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아마 혜택들을 네. 받으시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숙박하시는데도 할인 받으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 정보들 같은 것도 네. 많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이용 횟수가 지역별 월 1회 가능. 만약에 동일월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또 이건 적용 가능. 왜냐면 동일 지역에서 한 번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전남 1+1 투어라고 해서 요트, 케이블카, 공예, 전통차 이런 거 아이들하고 같이 가기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1인 가격에 2인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이번 여름에 저는 이쪽 좀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요즘에 그래요? 좀 가긴 하거든요. 아. 물론 아직 충청도까지만 갖고 전라도까지 못 가긴 했지만 저도 갈 용의가 있어요. 할인해 주니까. 할인해 주면 가야죠. 네. 여수 뭐 이런 데 좋잖아요. 여수 좋죠. 네, 여수 좋죠. 네. 여름에 그런 바닷가 같은 데 놀러 가셔도 좋고요. 네. 뭐 전남 쪽에 또 재밌는 관광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미리 그 반도체 클러스터 한번 탐방 가신다 생각하고 여기 이 땅이구나. 아직 안 정해졌지만 네. 이 땅이구나. 광주 공항 한번 쓱 보시고 군공항 보고 네. 오셔야 되겠네요. 네, JG 투어라고 있으니까 그거 앱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 시작이 됐고, 그 장 체크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더블 밸류업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